요즘 최근에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고민 사연 게 굉장히 많은데 가장 많은 게 이제 최근에는 영끌족. 작년에 이제 2020년, 21년도에 좀 소위 말하는 지금 보니까 그게 막차인 거야. 그 전에 그때는 그게 막차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본인이 당연히. 뭐 상당히 상승장에서 끝물이라고 볼 수 있는 2021년도에 이렇게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집을 사셨던 분들이 이제 싸움을 많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왜 싸웠느냐? 내가 사자 그랬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안 사자 그래서 지금 이 난리가 나냐? 이러고 또 싸웠는데 최근에는 내가 그래서 사지 말라 그랬지. 이랬는데 이제 한쪽에서 사자 그랬으면 또 그거 갖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가정 불화까지 얘기가 나오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가족분들이 있잖아요. 거봐, 레몬이 옛날에 집을 사라 했잖아. 당신은 안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어 했다가 지금 그렇게 또 산 분들은 또 이제 남편분이 지금 이제 힘이 실려있죠. 거봐, 지금 무리하지 말자고 했잖아. 이렇게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같아요.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뭐 재테크는 다 치더라도 사실 가장 기본은 소비를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 소비를 줄여야지라고 아까 뭐 챌린지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런 결심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뭐 그 무엇보다 좀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지금 당장 좀 끊어야 되거나 뭔가 줄여야 되는 그런 소비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 소비를 줄여라라는 얘기는 참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왜냐하면은 아니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무슨 호화 생활을 하는 게 아닌데 과소비를 하는 게 아닌데 뭘 좀 도대체 줄이라는 얘기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뭐 전 진짜 공감을 하고 뭐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엄청난 과소비를 하는 것 같지가 않지만 사실은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비를 절약을 한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무조건 안 쓰자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필요하고 돈을 써야 될 때 잘 쓰기 위해서 지금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운연 중에 우리는 지금 이제 생활하면서 못 느끼지만 여러분들 당근 마켓 많이 하시죠? 알죠. 네, 당근 마켓. 당근 온도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당근 온도가 막 99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당근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 당근 열심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근 열심히 한다는 거는 중고 물품을 팔고 사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이 절약하는 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당근을 자주 이용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불필요한 물건을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불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근데 왜 불필요한 물건을 사느냐? 불필요한지 몰랐어. 사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거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가지고 구매 결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가격을 보고 구매 결정을 한다는 거죠. 싸면은 그냥 사들이는 거야, 일단.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필요한 거는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자, 판다는 얘기는 현금화하는 거니까 상당히 뭐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 생활 같지만은 비싼 물건 새 거일 때 비싸게 주고 산 다음에 난 얼마 쓰지도 않고 헐값에 판다 그러면 나는 계속 손실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당근 온도가 올라간다는 게 칭찬받아야 될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걸 왜 샀냐 그러길래 불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당근 마켓을 너무 과도하게 몰입을 하시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러면 이게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러분 혹시 이 세 가지가 내 얘기다 그러면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물건을 살 때 말이죠. 여러분의 취향을 사는 게 아니라 약간 대중의 취향을 살려는 성향이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 색깔을 하려고 너무 튀어. 요건 나중에 안 팔릴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대중의 취향을 사는 거예요. 내 거 물건을 사는데 자꾸 대중의 색깔, 왜 그러냐? 벌써 팔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야. 여차하면 판다 이거야. 자, 이 몇 차 하면 판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건 뭐냐? 그만큼 비싼 물건도 과감하게 산다는 거죠. 그런 어떤 습관이. 두 번째는 이 당근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물건을 사고 이렇게 막 사용을 못 해요. 비닐도 안 뜯어. 당분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사놓고 막, 야, 비닐 뜯어! 그러면, 안 돼! 막 이래. 뜯지 마. 왜 그러느냐? 다시 팔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비싼 물건 과감하게 사고, 내 취향이 아닌 대중의 취향을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 물건도 과감하게 못 쓰는 이런 세 가지의 성향이 생긴다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가 또 있다 이거지. 그걸 이제 솔루션을 드려야지 뭐. 유튜브 나와서 문제점만 얘기하라 그러면 뭐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방금 여기서 저는 사실 계속 막 재테크 쪽으로 부동산 쪽 생각을 많이 들다 보니까 방금 그 세 가지는 부동산이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요? 왜냐면은 보통 물건을 샀는데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물어봐요.
내가 이거 잘 산 거 맞을까요? 이거를 여차하면 팔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원래는 뭔가 신중하지 않고 판단했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중들을 따라서 막 사고요. 그렇지. 두 번째는 부동산을 샀으면 오래 쟁겨놔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팔까? 빨리 팔까? 내가 잘못 산 거 아닐까? 그 끊임없이 생각을 그런 많이 생각.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비슷하다. 그러네. 네, 듣고 네, 보니까 네. 정말 맞네요. 자, 그럼 솔루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법제도에 보면은 삼심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재판 3번 하잖아. 네. 그러니까 사기 전에 여러분 결제 버튼 누르기 전에 어디다 넣어요? 장바구니에 담아 놓죠. 네. 장바구니에 담아 놓지도 않고 결제하는 건 안 됩니다. 장바구니에 일단 담는다는 건 뭐냐면 담는다는 거는 이거를 결제 버튼 누르기 전에 자 과연 이거를 땅땅땅 결제할 거냐라는 거를 심사하기 위한 상정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기소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소. 장바구니 일단 담아놔. 그럼 여러분 담아놓고 있잖아요. 바쁘다 보면 까먹는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담아놨다가 나 그거 살라 그러다가 까먹는 경우도 있고. 또 웹서핑하다 딴 데로 가버리고. 맞아요. 딴 데 가버리고. 네.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담아놓는 것만으로도 산 걸로 착각하는 분도 있어요. 나 그거 사지 않았나? 잠깐 안 샀나? 샀나? 이게 샀는지 안 샀는지가 헷갈린다는 건 진짜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그다음에 3번만 심사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3번만 심사를 해보자라는 건데 3번 심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3가지만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첫 번째는 1심. 필요한 것이냐. 네. 이걸 물어보라 이거다. 본인한테. 필요하지도 않는데 살 리는 없지 않느냐? 아니죠. 여러분 혹시 그게 뭐 사은품이 있거나 싸거나 뭐 엄청나게 스페셜 뭐 디스카운트가 들어있어서 살려고 했던 거 아닌지 이런 거 말고 진짜 당신이 필요한 거냐를 물어보라는 건데 여기서 필요하다라는 말은 없으면 안 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요. 네. 네. 그 핵심이죠. 네. 있어서 좋은 거야. 뭐 세상에 뭐 있어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 다 돈이 드니까 문제지. 없으면 안 돼. 자, 그걸 물어보면 거기서 벌써 탈락하는 게 있어. 이게 그렇지. 뭐 그렇게 굳이 없어도 되는 물건이지. 그럼 한번 참게 되는 거지. 자, 근데 거기서 필요한 건데? 이게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라고 1심을 통과하면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또 2심도 2심을 해야지. 제2심. 필요한데? 필요한데? 또 그러면 있어요? 두 번째 나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자, 필요한데 네. 예산이 있느냐? 예산이 있느냐? 이번 달에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없으면 좀 미뤄야 되는 거예요. 뭐 신용카드 할부 기능이 있다고 자꾸 무조건 긁어대면 안 되고. 자, 그러면 2심도 보니까 있어, 예산이. 내 쇼핑 예산에 얼마큼 남아있는데 내가 이 쇼핑, 이거 살 예산이 있어. 그러면 이제 2심 통과. 결제까지 매우 가까워진 거죠. 네. 2심까지가 무죄가 났으니까 무조건 이거는 뭐 무죄가 될 가능성, 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마지막 그 심사, 대법원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심사는 여러분 본인한테 그냥 가볍게 물어보세요. 혹시 대체제는 없는가? 집에 있을 수도 있겠네. 근데 정말 필요한 거고 예산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맞아. 그거 쓰면 되네. 저 집에 있다 이거 참 맞아.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안 사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통과를 해서 무죄를 받은 물건은 사십시오. 사셔도 돼요.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입니다. 저 어제 이 3심을 제가 했어요. 했어요? 저도 모르게. 네, 그건 제가 미리 이제 텔레파시로 나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지. 이렇게 거치대 같은 거 카메라 이거를 또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상할 때는 정말 많은데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해? 내가 이 콘텐츠 만들 건데 꼭 필요해. 좋아. 근데 내가 예산 있어? 그래, 한 10만 원. 있어. 근데 과연 이게 대체제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대체제 없네. 제가 브이로그 찍을 때 이 아이폰 요 삼각대가 있거든요. 이거를 꺾으면 웬만큼 꺾이겠더라고요. 그러네. 그래서 이걸로 하면 되겠다 해서 장바구니를 담고 결제를 안 했거든요. 잘했네. 이거 사실 내가 얘기한 거를 그대로 실천하는 게 저는 전혀 몰랐어요. 랜턴 같은 거를 사시려고 막 고민하는 분이 있는데 요즘 가로등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가로등 밑에 가서 텐트를 치면은 되지 않느냐. 뭐요? 네. 이런 거 아니야. 대체제가 있잖아요. 가로등 밑에 텐트 치면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의 소비는 말이죠. 어디에 맞춰줘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소비는 어디에 맞춰줘야 될까요? 소비는 어디에 맞춰줘야 되죠? 소득에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소비가 지금 여러분 소득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에 맞춰져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상당 부분이 인스타그램에 맞춰져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비가 소득에 맞춰지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어떤 물건을 이제 사면 안 될까? 어떤 걸 줄여야 될까? 전 사실 답변이 어떤 물건이나 어떤 유형은 쓰지 마세요. 줄이세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지 그렇죠. 되게 현답을 주셨네요. 불필요한 소비를 좀 줄여라. 소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네.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라. 그러면 생각보다 소비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자꾸 우리가 절약, 소비를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보는 분들이 반감이 생기니까 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절약을 하고 안 쓰고 좋아 뭐 무지출 챌린지 뭐 열흘 동안 교통비 식비 빼놓고 한번 지출을 안 해보자 뭐 이런 걸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함으로써 나한테 얻어지는 건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절약을 해서 뭐 좋다 이거야. 그러면 뭐 열흘 동안 특별한 결제를 안 했네? 야 대단하네.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어떤 보상이 주어지느냐? 이 보상이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는 건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면 즐겁게 전략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뭐 이 방송 보시고 이 영상 보고 올해 한번 해보자. 일주일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절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절약된 부분이 세이브가 돼야 돼요. 절약을 해서 그게 내 눈에 보일 만큼 통장에 쌓여야 돼. 절약하고 그냥 그때 그냥 절약했어. 그냥 그걸로 끝나면은 오래 못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절약을 얘기할 때 꼭 따라다니는 게 저축입니다. 그러니까 절약과 저축이 왜 따라다녀야 되느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멘토님, 뭐 저한테 물어볼 때 아끼려고 그러는데 아끼는 게 잘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이해됩니다. 세상에 아낄 게 어디 있어 지금. 진짜 쉽지가 않거든.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재테크라고 하면 프로세스를 3단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 네. 이거잖아요, 결국은.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잘해봐야지 하면은 뭐 해요, 대부분 첫 번째. 아끼고부터 신경, 자, 뭘 아끼지? 그래서 뭘 절약하지? 이거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막상 해보면 아시겠지만 안 되거든요, 잘. 왜냐면 커피라도 절약할까 하다가 딱 생각 드는 게, 근데 뭐 이거 한 4,000원 이거 절약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그러고 안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할 수 있는 절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모으고를 먼저 해보세요. 모으고 아끼고 불리고가 되자. 모으면 돈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아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끼고 싶어서 아끼는 게 아니라 아낀다는 건 내 의지로 아끼려는 거고 그냥 돈이 없어버리면 여러분 옛날에 신용카드가 없었던 시절에는 그냥 현금을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월급 타면 노란 봉투에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노란 봉투에 돈을 담아가지고 와서 돈 세가지고 요거는 등록금 낼 거, 맞아요. 요거는 장 볼 거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장 볼 건 나눠놨는데 돈 다 썼어. 월급날이 한 3일 남았다. 그럼 3일 동안은 뭐 대충 버텨야 되는 거야. 뭐 주택 부금 넣어야 되는 거 저축하고 그리고 나서 쓰지. 누가 쓰고 난 다음에 아껴본 다음에 아꼈더니 좀 아껴지네. 그럼 아껴진 거 저축할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아마 월급이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올라도 저축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가 아닙니다. 재테크는. 일단 모으셔야 돼요. 하고 그 다음에 이거밖에 없네? 그럼 이거 갖고 어떻게 쓰지? 그 다음에 고민하는 게 아끼는 거지. 처음부터 뭘 아끼겠다라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비를 지른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지름신이 임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른다라는 게 뭐야? 그냥 앞뒤 안 모르고 그냥 확 던져버리는 거잖아. 그냥 일단 카드가 있으니까 써.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소비를 자꾸 지르시는데 자꾸 소비를 지르지 마시고요. 저축을 질러보세요. 저축은 질러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저도 그 사회초년생 때 급여의 70% 저축했었어요. 이거 진짜 훌륭하다. 사실 초년생이 제일 저축을 많이 못 하거든요. 왜냐면 막 지인들 만나서 이제 입사했다고 뭐 술 사줘야 되지, 술 먹여야 되지, 뭐 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요즘 취업도 어렵고 네. 이런 시기에 요즘 같은 때 제때 취업만 했다 그래도 주변에서 막 축하해 주죠. 뭐 엄마 아빠가 기뻐해 주시고 그러니까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거기다 기업이 약간 대기업 계열이다 그러면은 또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가잖아. 내가 이런 기업에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몇 달은 정말 아주 주변의 천사야. 근데 이 습관이 이어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램구님이 70% 저축했다고 했잖아요. 네. 성공한 사람들은 범상치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석. 뭐 본인 앞에다 놓고 제가 얘기해서 좀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성공한 건 아니야. 나름 그래도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보세요. 벌써 70% 저축했다 그러잖아요. 저는요. 1990년대 후반에 직장생활 시작했는데 155만 원이 첫 월급이었거든요. 124만 원 저축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는 미친 듯이 돈을 모았는데 그게 지금 아까 램구님이 신입사원 시절에 조금 돈 모으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고정관념이에요. 200~300만 원 버는데 저축할 돈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200~300만 원인데 못 모으는 분이 400~500 되면 모을 것 같습니까? 한번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300일 때 부모님이 먹여주고 재워주면 200만 원 할 수 있어요, 저축. 진짜 막말로 독한 마음 먹으면. 그런 사람들 많고요, 실제로. 네. 300만 원 받아서 한 200 저축하는 거야. 내가 뭐 쓰는 걸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야. 200만 원 빡 저축해. 근데 그분이, 잘 보세요. 직장 가가지고 대리, 과장, 차장 400, 500, 600 받는 분 200만 원 할 것 같습니까, 저축? 못합니다. 더 어렵죠.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300만 원 벌 때는 독한 마음 먹으면 200만 원 저축하는 사람도 많지만 400, 500만 원 정도를 벌 정도가 된다, 500, 600까지 갔다는 얘기는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절대 200 저축 못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축은 때가 있다. 골든타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골든타임이 15년입니다. 15년.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왜 했느냐? 난 목표가 있었거든. 근데 이거 언제까지 모아야 되겠다. 이게 있으니까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한 게 뭐냐면 목표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절약을 하고 아무리 뭐 이런 방송을 보고 영상을 보고 뭐 재테크 비법을 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진짜 되는 사람은 왜 성공을 하느냐? 네. 머릿속에 목표가 있어요. 요즘 2030의 청년들이 과거보다 조금 목표를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 일단은 결혼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저희 때는 20대 때 결혼해. 저는 20대 때, 그 당시에는 90년대 이제 후반에 결혼했는데, 그 당시에는 나이가 30 넘어가면 노총각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대 한 후반에 하는 게 보통 문화였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직장 생활 하면은 딱 직장 잡자마자 생각하는 게 뭐야? 몇 년 있다 결혼해야 되니까 이거, 빨리 돈 모아야 되겠네? 약간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는 거야. 이 저축을 할 수밖에 할 없는 수밖에 목표가 생긴 게 목표가 그냥 주어져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게 이제 결혼해야 되게 되니까. 중요하네요. 결혼이 되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 돈 없이 할 수 없잖아. 단 500, 1000이라도 그 당시로 뭐 한 2000, 3000이라도 모아야 뭐 결혼할 수 있었으니까.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 2030들한테 결혼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안 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한다 그래도 난 한 30대 중반에 할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일을 가지고 열심히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세대가 목표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욜로니 플렉스니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야, 근데 좀 거기서 조금 저는 이제 20대 분들 대변하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반론. 딱 한 네. 가지. 그 옛날. 만나던 이제 뭐 여자 친구라고 보죠. 친구들이죠? 친구들이죠. 네, 그 친구들이 네. 이제. 인원이 좀 여러 명 있었다는 얘기네. 아니, 친구. 단지 여자였던 친구. 여사친, 요즘 말로 여사친. 예. 용어가. 어렵네요. 네. 이제 그분들 이제 같은 경우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다들 이제 빨리 취업하고 결혼까지도 같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 내에 30 되기 전에 결혼해야지. 그래서 그때까지. 여사친들이? 네, 여사친들이. 예. 2, 3천만을 모아서 결혼 자금을 써야지라는 생각이 확고했단 말이에요. 확고했지. 근데 지금은 사실은 아까 목표가 사라진 게 그냥 트렌드가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라는 필수가 게 아니지. 돼버렸기 때문에 목표를 안 가지려고 해서 안 가진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목표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목표가 없어진 게 결혼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도 없어졌어요. 왜냐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기도 하고 결혼을 할 필요가 없고 내 아이가 집만. 없을 거고 그러니까 더 좋은 집, 그렇죠. 안전한 집 필요 없으니까 필요 내 집 없는 마련도 거지. 큰 거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런 목표들이 다 없어지니까 당연히 뭔가에 집중하거나 노력해야 할 이유를 못 찾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나는 너무 10분 이해해요. 네. 10분 이해하는데 문제는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중년과 장년층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괴로워질 가능성이 있다. 지옥이 공간의 개념은 아니고 상황의 개념이라는 거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에서 내가 기본적인 안정을 못 찾았을 때 겪게 될 상황적인 지옥. 근데 이게 지옥도 말이죠. 견딜만한 지옥이 있어. 어떤 지옥이냐면 나 괴로워 죽겠는데 옆을 보니까 얘도 괴롭네? 얘도 고3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돌아버리겠죠. 근데 어떻게 견뎠냐? 옆을 보니까 얘도 고3? 얘도 고3이네? 그냥 버틴 거야. 자본주의의 핵심이 뭐냐? 상대적 빈곤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옥은 어떤 지옥이냐면 진짜 괴로운 지옥이에요. 왜 괴로운 지옥이냐? 천국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는 지옥이야. 자, 여러분 2030 때 돈 없고 가난하고 뭐 가진 거 없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저도 흑수 출신이고 당연히 돈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해. 근데 여러분 20년, 30년 후에도 계속 가난하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10년 후, 2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어떤 니즈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잘 목표화하세요. 그거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거예요. 그러면 절약이든 저축이든 하지 말라 그래도 자동으로 되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결혼이라는 목표가 맞아요. 내가 안 세워도 모든 사람들이 그때 되면 다 결혼했으니까 네. 그 목표가 나도 생겼는데 지금 그 목표가 사라졌으니까 맞아요. 스스로 새로운 목표를 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